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네 번째입니다. 계속 보시기 때문에 절차도라든지 저희 경력 측량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요것만 강의 드릴 텐데요. 사업시행계획 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이 뭐냐. 이게 굉장히 조합이나 사업시행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미한 변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관할관청에 인가를 받아야 되느냐. 귀찮거든요. 그리고 막 체크하고. 예. 그리고 또 뭐 의견 정지나 공람을 또 해야 되느냐.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견이 또 들어옵니다.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법률적인 절차가 달라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미한 변경이 어떤 경우냐라고 법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왜냐하면 그냥 해석만 해서는 서로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재건축 재개발도 경미한 변경이 뭐냐?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 관리처분계획 경미한 변경 따로따로 규정을 해놓을 정도로 중요하고, 여기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만 지금 26조에 적어놨으니까 26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비사업비의 20% 범위에서의 가감, 가는 더하는 거, 감은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억이다. 그러면 20%면 200억이죠. 200억 원. 그 200억 원보다 적은 범위에서의 증가 또는 감소는 인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서 여러 가지 뭐 신고만 한다든지 이런 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대신 여기 단서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돈을 지원받는다. 그러면 20% 범위에서 가감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총액이 증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20% 범위 내에서도. 그럴 때는 반드시 총액이 증가되는 국고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관할관청에 인가를 받으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20% 범위의 가감. 1만 제곱미터인데 1간 제곱미터 20%면 1만 어떻습니까? 2,000제곱미터죠. 그 범위까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8,000까지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된 거죠. 대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복잡하게 제한을 가했어요. 한번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왜냐하면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20% 넘었더니만 법에서 정해놓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면적을 초과해버린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변경 후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여기에 해당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구역을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이 돼요. 첫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지정 수립되어 있는 경우든지 아니면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든지 이거 그렇게 두 밖에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요걸 해당되는 경우에 읽어보셔야 됩니다. 국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지정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30조 5항 단서에 따른 경면사항에 해당돼야 돼. 지구단위계획 보통 잘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지정 수립되어 있는 그 구역 내의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고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이 부분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거랑 관계없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전체에 적용되는 세 번째입니다.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 확대, 부대시설 상가 같은 경우, 복리시설 상가 같은 경우,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상가, 노인정 뭐 이런 거 다 관리소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변경하면 안 돼요. 왜 위치를 변경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놨는지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할지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건 좋은 거니까 그대로 놔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걸 경면상으로 해놓으면 인가도 안 받고 막 구석에 처박아 버릴까봐 그러지 않을까라는 거 외에는 왜 단서조항을 달아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 아시죠? 총 300세대. 그 다음에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형 몇 세대, 65제곱미터형 몇 세대, 82제곱미터 이런 거죠. 주거 전용 면적의 변경 없이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의 20% 범위에서 내부 구조를 바꾼다. 또는 면적을 변경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60제곱미터형의 경우에 20%면 12제곱미터입니다. 12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내부 구조, 이쪽에 있던 안방을 이쪽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있던 부엌을 이쪽으로 바꾼다든지 그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게 20% 범위, 그러니까 60제곱미터형의 20%, 12제곱미터 이내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제곱미터인데 많이 바꿔버리면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 보통 내장재료 그러면 마감재죠. 외장재료 바깥에 뭐 페인트 칠하든지 뭐 이런 거겠죠. 이거를 변경하는 경우, 이거는 뭐 구태 인가 받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인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건 뭐 신고만 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별 위치, 이쪽은 상업지역, 이쪽은 주거지역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공원지역, 녹지 이렇게 위치를 정해놨는데 그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건축물 배치, 그 다음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 명령, 건축물 배치가 101동이 여기 있고 102동이 여기 있는데 이 위치나 설계를 변경한 용도별 위치입니다. 상업, 그 다음에 주거 뭐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약간 건축물 배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이렇게 낮아 있는데 약간 이렇게 뭐 다른 모양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굳이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 시행령 12조 4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인데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복잡해요. 예.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경우 제가 중간에 잘라버렸습니다. 이 말고도 많습니다. 보시면 정비사업 법령해설집에는 제가 이걸 다 넣어놨는데 여기 해당되는 문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 변경, 뭐 이걸 구태여 인가 받을 필요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서의 변경, 조합설립 변경을 인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하는 경우는 뭐 조합설립 인가 변경 받을 때 다 어느 정도 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이런 것들이 이제 경미한 변경 사항인데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합 측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은 중간에 하다 보면 꼭 변경할 그게 있어요. 사유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경우가 경미한 변경이 해당되는지 유심하게 한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